안녕하세요, 반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디젤 차량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하게 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다그3 플러스입니다. 다그3 플러스가 뭐냐면은, 정비소에 가면은 요즘 차들은 ECU라고 해서 컴퓨터가 달려 있어서 정비소에 가면은 요즘엔 잭만 꽂으면은 차량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죠. 정비소에서 쓰는 기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가죠. 이 다그3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차량 정보 표시 장치라고 써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제가 절대 일찍 산 건 아닙니다. 왜 이제야 샀냐면은, 제가 지금 제 차를 한 4년에서 5년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었고 디젤 차량 관리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요즘 들어서 뭔가 조금 차가 굼뜨게 나가는 것 같고 조금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그 이 제품, DAG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DPF죠. DPF가 뭐냐면은 이제 매연 저감 장치라고 하는 것인데, 약간 노후된 차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있지 않은 차들이 많았죠. 디젤이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에 조금 많이 문제를 줄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디젤 잘 안 탈 수가 없잖아요. 사실 화물차, 버스, 산업용으로 많이 쓰는 차량들이 디젤 차인데, 디젤 차량을 생산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운용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는 DPF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DPF라는 거는 뭐 정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엔진에서 발생한 매연을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필터 같은 건데, 그 DPF 안에 매연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한 번씩 DPF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서 매연을 태워줘야 되는데, DPF의 매연을 태워주는 것이 잘 운용되지 않는다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PF가 터진다는 것을 대부분이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계기판 같은 데 나오질 않으니까요. 하지만 DPF가 뭐 아무 때나 터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각 제조사마다, 차량마다 갖고 있는 일정한 조건이 맞아야만 DPF가 작동을 합니다. 지금 DPF 안에 얼만큼 매연이 포집이 돼 있고, 그리고 DPF가 언제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언제 작동하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기계입니다. 근데 이제 DPF 뿐만이 아니고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해요. 디젤 차량 관리에서는 냉각수 온도에 의한 예열 기준, 디젤 차는 예열도 상당히 중요하죠. 뜨거운 공기로 폭발을 일으켜서 엔진을 돌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엔진열이 충분히 오르지 못하면은 엔진에 엄청나게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차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에는 시동을 걸고 꼭 예열, 워밍업을 하신 다음에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근데 예열이라는 게 3분에서 4분, 5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요게 있으면은 적정 온도가 됐다 하면은 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상당히 편하겠죠. 뭐 무작정 2분, 3분, 4분 기다릴 게 아니고,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디젤차 시동 걸어놓고 담배 한 대 피고 출발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요걸로 수치상으로 확인해서 출발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배기 온도에 의한 후열 기준. 자, 후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터보가 열에 약한데 시동을 꺼버리면은 터보가 망가질 수 있어요. 디젤차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예열만큼 중요한 게 후열이다. 시동을 언제 끄느냐. 요즘에는 뭐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한 바퀴 돌고 시동을 끄면은 후열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눈으로 보고 오히려 후열의 시간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차를 세워놓고 5분씩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집에 왔는데 온도가 지금 시동을 꺼도 되는 온도 정도에 있다면은 굳이 후열을 할 필요가 없죠. 집에도 빨리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후열 기능, 후열도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숫자로 표시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PF 매연 저감 장치, 매연 포집량 확인, DPF 작동 후 주행거리 확인, DPF 작동 중 알람 표시, DPF가 작동할 때 LED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배터리 컨디션 확인. 디젤 차는 배터리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죠. 배터리가 휘발유나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더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 이 디젤 차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컨디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배터리가 충전이 되었는지, 지금 내 배터리의 상태는 몇 %인지 아이폰 배터리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차량 센서값 ECU 및 RPM,
각종 온도 게이지 확인, 차량 성능 및 컨디션 확인, 자동차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고장 진단 기능, 컴퓨터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각종 온도 게이지로 차량 상태 체크, 냉각팬 및 에어컨 작동 여부 체크, 구동액, 냉각수 잘 작동하고 있는지도 알려준다는 겁니다.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 상태 체크,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맨 위에 있는 경제운전은 락업 클러치 상태 확인, 퓨얼 컷 상태 확인, 오토미션 변速상태 확인, 오늘의 주행 연비, 순간 연비, 누적 연비 표시, 구간 소모 연료량 표시, 그리고 편의 기능, 차량 문 열림 위치 표시, 오토 크루즈 모니터링, 주행 거리계, 연료 게이지 디지털 값 확인, 사용자 정의 로고 가능,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다그3 같은 경우는 국산차에서는 호환이 되는 기종이 있고 안 되는 기종이 있으니까 꼭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그 표가 나와 있어요. 제조사별 차량별로 표가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다면은 꼭 판매자에게 물어보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능들에 대해서는 모든 차량들이 이 기능을 전부 다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제 차도 여기서 몇 가지 기능이 빠져 있다고 홈페이지 안내가 돼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기능이 내 차량에서 정확하게 표시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외제차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호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잭과 차량에 연결할 수 있는 잭, 이렇게 있네요. 이 설치도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설치 방법을 공식적으로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사용 설명서, 그리고 대망의 다그3 플러스입니다.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은 연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에는 스피커겠죠. 시리얼 넘버 같은 게 있고 옆에 단자가 있고, 보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와 연결할 때 쓰는 것 같고, 이제 여기가 차량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단자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HUD가 지원이 된대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설치를 하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해서 앞유리에 뭐 속도나 뭐 이런 정보들을, 원하는 정보를 띄울 수가 있겠죠. 저도 한번 자가로 설치를 해볼 텐데 지금이 저녁이어서 쉽게 설치를 설명해 주시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일단 한번 며칠 사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떼시나요? 전 이 잘 안 떼거든요. 이런 거는 뭔가 좀 떼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그3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고무 몰딩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킥박스 열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고무 몰딩 열고 이렇게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받침대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핸드폰 거치대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처음으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RPM이 디젤차 같은 경우는 RPM이 한 800 정도로 떨어졌을 때 출발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800에서 900 정도, 1000 이하로 떨어지는 게 좋다고 해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순서나 이제 위치는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검사를 해볼까요? 이렇게 2번 짧게 누르고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고장 진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괜찮고, 미션 괜찮고, 브레이크 괜찮다고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설치도 저도 뭐 DIY는 처음인데 저도 영상을 보면서 쉽게 했습니다.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는 RPM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1000 이상으로 나오죠. 잠시 후 900으로 떨어집니다. RPM이 900 이하, 8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지금은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DPF 작동과 엔진을 위해서 가끔씩 고속주행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고속주행을 한 다음에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길이 꽉 막혀서 고속주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어느 정도 고속주행을 한 다음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한번 주행을 해서 그런지 RPM이 800대로 낮아져 있죠. ISG 기능이 달린 차량들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 ISG가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저 기어 단수에 중립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근길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고속 주행을 마친 상태인데요. 배기 온도는 225도, RPM은 약 700가량, 엑셀을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700가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PF 포집량도 아까 출발하기 전보다는 많이 쌓였죠. DPF 거리도 줄었습니다. 배기 온도가 많을 때는 약 400, 300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신호를 받고 잠시 정차 중이었는데요. 배기 온도가 아까보다도 조금 낮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엔진 오일 온도도 표시를 해놨는데 엔진 오일 온도는 주행 중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40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압과 배터리 충전량, 배터리 용량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DPF가 작동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쉽네요.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그3에서 보여주는 연비와 순간 연비가 자동차 내의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연비와는 아주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타이어 공기압은 똑같았습니다. 약 0.1km/L 정도 차이가 나네요. 배기 온도가 최대는 484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후열을 하고 174도로 내려갔을 때 시동을 꺼줍니다. 시동을 끄면은 노 시그널이라고 뜨고요. 잠시 후에 화면이 꺼집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그3라는 제품 10만원대에 구매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면은 디젤차에 1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숫자의 노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숫자 노예를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정보들이 보이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디젤차 관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차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는 다그3 제품 저는 추천드립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메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재밌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